차량이 법인회사에서 MBC에서 썼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구입하신 거 뭐 내외관 상태는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하부를 띄워보면 아마 에어컨 파이프 쪽, 이 라인 쪽에 아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가 아마 동일할 거예요. 저 보시는 대로 이 부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현상은 뭐냐면 이게 열을 받고 식혔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건 뼈대 부식이 아닙니다. 뭐 타시는데 지장이 없는 부식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이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부식으로 인해서 이 중풍 같은 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저는 미랄 자동차에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구매대행이 신청하시면 너무나 쉽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좀 인천 쪽에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좀 상당히 좀 저렴한 차가 있어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금액이 좀 한정적이었는데 오늘 이 차를 금액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전국을 제가 다 서치를 해봐도 이 정도 금액대 차량이 없었거든요. 키로수와 차량 상태를 보시면 이 차량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네, 일단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량입니다. 일단 소비자분께서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신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고 속이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소비자분께서 전문적인 저희 업체를 통해서 차량 상태가 어떨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외관 상태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가 제가 보기에는 좀 외부 쪽에서 좀 세워놓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 쪽을 보고 이 디스크 상태를 보면은 지금 실내보다는 외부 쪽에 좀 세워놓은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일단 고질병이 정말 많았던 차량입니다.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엔진 미미의 이제 문제도 너무 많았고요. 어떤 진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공명음도 그렇고요. 단점이 많은 차량이었으나 지금 더 뉴 카니발로 그래도 넘어오면서 조금은 개선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차량은 상품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법인회사에서 MBC에서 썼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관 상태로는 그렇게 크게 뭐 나빠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휠 상태, 그 타이어 상태. 이 차량의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 이 올류 카니발도 그렇고 더뉴 카니발도 그렇고 이렇게 크로밀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벗겨집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벗겨져 있어요. 이게 저는 뭔가 이거 휠을 도색을 할 때, 크로밀을 도색을 할 때 뭔가 제조사 업체에서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중고 휠을 쓴 것처럼 엄청 지저분하죠. 휠 자체도. 타이어는 좀 타시다가 저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데 23년 16주차 타이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어는 이게 중고로 끼신 건지 좀 타이어가 좀 지저분하죠. 하지만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고요. 분명히 소모품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슬쩍 까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는 여기 뭔가 구멍이 나 있었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뭘 박아 놓으셨던 것 같은데 황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멍이 살짝 나 있습니다. 실적인 어떤 구멍인지 모르겠으나 구멍이 나 있어서 외부적인 것 제가 반대편 쪽 여기가 살짝 울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울었어요. 여기가 보이시죠? 외부에서 보니까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가 울었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고지해 드릴게요. 앞범퍼 같은 경우는 살짝 단차가 있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 범퍼 쪽에서도 단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눌렀는데 이게 고정이 잘 안 됐네요. 그죠? 고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차량 검사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저희한테는요, 정확히 고지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도색 상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도색이 들어갔네요. 뒤엔다는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 고지해 드리고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빼고 이쪽 라인은 다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촉사고가 나서 도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시트 상태가요, 거의 신차처럼 정말 깨끗해요. 왜냐? 실내 클리닝을 했다. 이게 아마 실내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깨끗이 그래도 청소를, 그 실내 클리닝을 해놨더라고요. 프리테이지 옵션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파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리테이지 정도만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봤습니다. 시동을 켰는데도요, 차량 상태가 어떤 진동 소음이 정말 괜찮아요. 54,000km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내비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냥 모니터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전혀 이상이 없고요. 미션에 어떤 틀립 현상이라든지 충격도 전혀 없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고 전방 센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은 있네요. 크루즈 기능은 있고, 다른 이 차가 엔진 미미가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엔진 미미도 그렇고 미션 미미도 그렇고 진동이 엄청, 이게 고질병이다 보니까는 진동 소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뭐 진동은 있지 않습니다. 차량 조용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러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겨울철 좀 필요하죠. 그리고 키로수도 상당히 짧고요. 기름도 많이 넣어있네. 반 이상 차있고, 그 핸들의 어떤 떨림이라든지 엔진의 어떤 소음과 떨림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얼마큼 도색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진단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소모품적인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어 보이네요. 진단기를 통해서도 전혀 이제 문제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 진단 내용을 제가 고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고객님께 이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진단한 내용들을, 검사 리포트를 저희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좀 오랫동안 세워놓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봐도 생활적인 부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좀 세워놓은 차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엔진 미미가 있는데 이것도 소모품성입니다. 언제든지 미미 부분, 이 엔진에 떨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보시면 누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유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누유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이게 어디서부터 타이밍 커버 쪽에 누유가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위에 블록 쪽에서 누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이실까요? 요게 누유입니다. 여기 부분이 누유거든요. 여기 부분이 누유가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 파이프 라인들이 녹이 들었다, 부식이 생겼다.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을 구입하신 거, 뭐 내관 상태는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하부를 띄워보면 아마 에어컨 파이프 쪽, 라인 쪽에 아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가 아마 동일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부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현상은 뭐냐면 이게 열을 받고 식혔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건 뼈대 부식이 아닙니다. 타시는데 지장이 없는 부식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이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부식으로 인해서 이 중풍 같은 것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PF 상태는 깨끗한 편으로 망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해봐도 차량 상태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조용하거든요. 특유의 어떤 경유 차량의 어떤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차량 상태가 정말,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순간 가속력도 그렇고 어떤 엔진의 떨림 같은 것도 없고 견적도 잘 되고. 네, 일단 차량 상태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 상태를 보셨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검색하다 보면 누유도 체크 안 돼 있더라고요, 성능상에는. 근데 누유가 있습니다. 누유도 있고 그 외관적인 것도 그렇고 좀 단점들이 좀 있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금액적인 게 이 정도라기보다 또 이런 차량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금액적으로 맞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라면 그 고민 정도 해보시고 아마 구입할 만한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더 좋은 차량이 있는지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려면요, 저는 미랄 자동차에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 구매대행이 신청하시면 너무나 쉽게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온 곳은 좀 인천 쪽에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좀 상당히 좀 저렴한 차가 있어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금액이 좀 한정적이었는데 오늘 이 차를 금액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전국을 제가 다 서치를 해봐도 이 정도 금액대 차량이 없었거든요. 키로수와 차량 상태를 보시면 이 차량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상태가 어떨지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네, 일단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차량입니다. 일단 소비자분께서 일단 저희한테 맡겨주신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딜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고 속이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소비자분께서 전문적인 저희 업체를 통해서 차량 상태가 어떨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차량의 상태일 거예요. 내가 정말 구입하려고 하는 이 차량이 정말 괜찮은 차량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이 구매대행 업체가 정말 필요한 거고요. 오늘 이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외관 상태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의 사고 유무 상태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이 헤드램프 상태, 헤드램프 상태 같은 경우도 손상되거나 깨지는 경우도 많고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밑에 안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 쪽도 마찬가지고, 타이어 상태, 휠 상태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는 이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리피트가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색 상태도 정말 도색이 된 차량인지, 아니면 또 실패너 같은 경우도 찌그러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중고차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차가 제가 보기에는 좀 외부 쪽에서 좀 세워놓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 쪽을 보고 이 디스크 상태를 보면은 지금 실내보다는 외부 쪽에 좀 세워놓은 차량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이 손상되거나 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빗물이 새가지고 정말 이 차량에 어떤 결함이 생기는 경우도 너무 많지요.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일단 고질병이 정말 많았던 차량입니다.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엔진 미미의 이제 문제도 너무 많았고요. 어떤 진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공명음도 그렇고요. 단점이 많은 차량이었으나 지금 더 뉴 카니발로 그래도 넘어오면서 조금은 개선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범퍼 상태, 이제 차량은 상품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차량이 법인회사에서 MBC에서 썼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유관 상태로는 그렇게 크게 뭐 나빠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요. 휠 상태, 그 타이어 상태. 이 차량의 이제 또 단점은 뭐냐면 대부분 이 올류 카니발도 그렇고 더뉴 카니발도 그렇고 이게 크로멜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벗겨집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이게 저는 뭔가 이거 휠을 도색을 할 때, 크로미를 도색을 할 때
뭔가 제조사 업체에서 뭔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슬쩍 까진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는 여기 뭔가 구멍이 나 있었네요. 여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뭘 박아 놓으셨던 것 같은데 판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구멍이 살짝 나 있습니다. 실적인 어떤 구멍인지 모르겠으나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크게 뭐 차량 상태가 어떤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범퍼 같은 경우는 살짝 단차가 있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들어가죠, 다시. 또 다시 튀어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범퍼 쪽에서도 단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눌렀는데 이 고정이 잘 안 됐네요. 그죠? 고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온라인 상에서는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차량 검사하다 보면요, 이런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저희한테는요. 정확히 고지해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외관 상태는 뭐 금액적인 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중고차다 보니까 이 정도 상태는 그나마 그래도 저는 괜찮은 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휠 상태, 타이어 상태를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타이어 같은 상태는 금호 타이어고요. 지금 이 타이어의 연식을 보려고 하거든요. 연식이 써져 있진 않네요. 안쪽에 있나 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휠 까임들이 다 있습니다. 휠이 벗겨져 있고 이 안쪽에 차를 오랫동안 좀 안 타신 느낌도 있고요. 생활적인 부식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로 인해서 크게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크게 저는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 휠도 이게 중고 휠을 낀 것처럼 엄청 지저분하죠. 휠 자체도. 타이어는 좀 타시다가 저는 교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2016년 23주차 타이어, 2016년식이면 잠깐만요, 2016년식? 23년식이겠죠? 23년식일 것 같습니다. 23년 16주차 타이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어는 이게 중고로 끼신 건지 좀 타이어가 좀 지저분하죠. 하지만 트레이드는 많이 남아있고요. 분명히 소모품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대부분 다 소모품 문제일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이어 자체가 다 제각각 좀 틀린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타이어는 한 번쯤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금호, 똑같은 금호긴 하지만 타이어가 생김새가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중고 타이어를 껴놓지 않았나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네요. 다 동일한 타이어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금호 세븐인가요, 이게? 동일한 타이어긴 하네요. 짝다 동일한 타이어네요.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크롬이 다 벗겨져 있다라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고질병입니다, 이거요. 이건 문제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도색 상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도 단순간이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릴 거고요. 일단 차량의 도색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도색 하나는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마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MBC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차량이었는데, 도색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은 차량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가 도색이 들어갔네요. 뒤엔다는 도색이 들어갔다는 거 고지해 드리고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도색이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빼고 이쪽 라인은 다 도색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면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도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촉사고가 나서 도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고지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상태는 뭐 이 상태로 놓고 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유리의 어떤 세상적인 말로 돌방이라고 그러죠. 이 크랙이 가거나 깨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앞유리가 돌이 튀어서 깨지거나 그런 부위는 보여지지가 않네요. 네, 돌 튄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뒷좌석도 크게 돌이 튀거나 유리가 어떤 금간 흔적 전혀 보여지지가 않죠. 일단 차량 상태는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이 차는 9인승이죠. 9인승 경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아마 실내 상태가 지저분했었던 것 같아요. 실내 클리닝까지 또 해오셨더라고요. 실내 클리닝도 됐기 때문에 실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다라는 거.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내에서 이 차량이 이제 법인 차량으로 썼던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흡연한 차량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흡연한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천장 쪽에 또 찌그러지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지 않은지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네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실내 상태, 시트 상태가요, 거의 신차처럼 정말 깨끗해요. 왜냐? 실내 클리닝을 했다. 이게 아마 실내가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깨끗이 그래도 청소를 그 실내 클리닝을 해놨더라고요. 프리티지 옵션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파워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레티지 정도만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시동을 켜봤습니다. 시동을 켰는데도요, 차량 상태가 어떤 진동 소음이 정말 괜찮아요. 54,000km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내비가 없는 모델이에요. 그냥 모니터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전혀 이상이 없고요. 미션에 어떤 틀니 편향이라든지 충격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고 전방 센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하시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크루즈 기능은 있네요. 크루즈 기능은 있고 다른 어떤 후측방 센터라든지 안전에 대한 거는 없는 차량입니다. 로터리 방식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히터 상태까지 정확히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선으로 한번 켜놔 보고요. 핸들 열선까지도, 그리고 조향장치의 어떤 유격과, 이 차가 엔진 미미가 잘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엔진 미미도 그렇고 미션 미미도 그렇고 진동이 엄청, 이게 고질병이다 보니까는 진동 소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뭐 진동은 있지 않습니다. 차량 조용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이게 손상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정확히 확인하시고 인지하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휴대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 겨울철 좀 필요하죠. 그리고 키로수도 상당히 짧고요. 기름도 많이 넣어있네. 반 이상 차있고, 그 핸들의 어떤 떨림이라든지 엔진의 어떤 소음과 떨림 전혀 없습니다. 유리모터 같은 경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요. 그리고 오토 슬라이딩 도어 반대편 자동으로 잘 열리죠. 지금 보이시죠? 정말 아마 이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기아에서 무료로 한 번쯤은 아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56 카니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있던 차량들 제가 수리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고질병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거. 블루투스 기능은 되네요. 일단 실질적으로 어떤 차량 상태가 조향장치 소음도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엉따 열선 시트 상태 전혀 이상도 없다. 네, 따뜻해지네요. 네, 그 통풍 시트까지 확인을 해보고
히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히터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지금 통풍 시트까지 확인을 해보고 에어컨까지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라 자동차에서는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얼마큼 도색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짐 단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의 어떤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진단기를 통해서 이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히터가 좀 더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그렇게 히터가 그게 따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도를 최대한 내리긴 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는 뇌감만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에어백 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코드 삭제해보고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엔진 컨트롤 모드 정상, 변속기 정상, 뭐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정상, 다 정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요, 배터리 상태도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 일단 들어와 있고요. 일단 한번 기다려 보죠. 일단 이게 에어컨 자체가 뭔가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아직 미지근합니다. 요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죠. 시간이 있으니까는. 일단은 뭐 시트 상태는 따뜻하고 핸들 열선도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정상적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 히터 상태가 중요하죠. 히터 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 히터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오래 걸리네요, 그죠?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게요. 한 몇 초만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식이죠. 네, 다 끝났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에어백 쪽에 어떤 단선인 것 같은데 뭐 간헐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메인 스위치에서 소리가 나죠? 여기서 이게 어떤 오토 쪽인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에어백 쪽에 코드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삭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삭제가 되네요. 네, 이상이 없네요. 이 차량은 정상적이다. 하지만 54,000km이기 때문에 소모품적인 것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어 보이네요. 진단기를 통해서도 전혀 이제 문제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뭐 차량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이 진단 내용을 제가 고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르 자동차에서는요, 리포터를 써드립니다. 확인. 지금 이 차량을 제가 고객님께 스캐닝한 부분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보이시죠? 휴대폰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복사 해서 제 쪽으로 먼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고객님께 이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단한 내용들을, 검사 리포트를 저희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죠. 그럼 여기서 진단 결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시 외부로 나가서 다른 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차량이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차량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라이트 상태도 그렇고 전체적인 차량 상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을 하죠. 이상이 없죠. 지금 번호판 등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리피트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방의 안개등과 지금 라이트 상태 다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돌아가서 시트 상태, 시트가 정상적으로 또 움직이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다가는 또 낭패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트 상태, 이 포지션이 정상적으로 끝까지 다 작동을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상도 없고 안전벨트 상태도 뭐 크게 문제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미리부터 전혀 이상이 없죠? 여기서도 잠금 장치, 이거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뭐 시트 상태는 일단 실내 클리닝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해요. 이게 이게 최종적인 건가 보네. 이게 오랫동안 당겨지진 않네요. 이만큼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들어와서도 뒷좌석 한번 앉아봐야죠. 얼마까지 또 밀리는지. 시트 시트가 여기까지 밀리는 게 다네요. 이게 다네요. 다시 닫아보고 보시면 이렇게 수동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동 코팅도 확인을 해서요,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크게 문제는 없죠. 여기서도 유리모터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렇게 크게.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이 차가 더뉴 카니발부터는 뒷좌석도 통보 시트가 있네요.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와, 뒷좌석에도 통보 시트가 들어있던 거 처음 봤어요, 저는요. 이거 일단은 뭐 차량 상태가요, 그게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뒷좌석도 커튼 상태 전혀 이상이 없네요. 여기도 이상이 없고 여기도 이상이 없습니다. 뒷좌석은 거의 아이들.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죠. 둘, 넷, 여섯, 여기 이제 맨 끝자리가 3장일 겁니다. 그리고 9인등 차량이라고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상태 크게 뭐 나쁜 점은 없네요. 좋네요, 차량 상태는요. 그렇게 크게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차량 상태 깨끗한 편이고요. 크게 흠잡을 만한 부분들은 아까 제가 찝어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레일 상태도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어디 부식 난 부분도 없어요. 지금 이쪽이 원래 부식이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인데 부식도 없고, 차량 상태는 훌륭합니다. 이제 엔진룸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좀 오랫동안 태워놓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확인을 해봐도 이 생활적인 부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좀 세워놓은 차량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 엔진 미미가 있는데 이것도 소모품동입니다. 언제든지 미미 부분, 이 엔진에 떨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보시면 누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유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누유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에 이게 어디서부터 타이밍 커버 쪽에 누유가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위에 블록 쪽에서 누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보이실까요? 요게 누유입니다. 여기 부분이 누유거든요. 여기 부분이 누유가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유가 있어요, 차량 상태가. 이게 어디 부분에서의 누유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엔진 오일 상태도 양호한 편, 브레이크 오일도 양호한 편, 배터리 상태 같은 경우는 중고 배터리로 교체를 해놨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거 보시면 차량이 좀 외부에서 좀 세워졌던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로수가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파이프들 보시잖아요. 녹이 썰어 있어요, 다. 그죠? 여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파이프 라인들이 다 에어컨 파이프 라인들이 또 녹이 썰었다, 부식이 생겼다. 그래서 아마 이 차량을 구입하신 거, 뭐 내관 상태는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하부를 띄워보면 아마 에어컨 파이프 쪽, 라인 쪽에 아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DPF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DPF 상태는 깨끗한 편으로 망가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하부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플러 팁 부식이 많죠. 이 머플러 팁에 부식이 많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이 부식이 있다라는 건 이제 뼈대 부식은 없습니다. 뼈대 부식은 없지만은 이제 부식이 생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선 부식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아마 이 머플러 팁, 이게 배기 쪽 라인이나 흡기 쪽 라인이나 그쪽, 아니면 지금 머플러 팁 쪽 그쪽 라인의 중통과 그쪽 라인이 아마 부식이 됐을 거예요. 그럼 그건 또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금액은 뭐 한 2~30만원, 3~40만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가 실내에서 세워놓은 차량이 아니라 외부에서 세워놓은 차량이라서 그렇거든요. 뭐 타시는데 운행하는 데는 뭐 지장은 없지만 아마 좀 타시다 보면은 소부적인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 말씀드린 대로가 아마 동일할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부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현상은 뭐냐면 이게 열을 받고 식혔다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건 뼈대 부식이 아닙니다. 뭐 타시는데 지장이 없는 부식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이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부식으로 인해서 이 중통 같은 거가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해봐도 차량 상태 크게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조용하거든요. 특유의 어떤 경유 차량의 어떤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차량 상태가 정말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엔진 미션 상태는 정말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시터도 정말 잘 나옵니다. 문제 전혀 없고요. 내가 시운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끌고 올라가 보는 거거든요. 어떤 하체에 소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체 소음이라든지 어떤 미션의 문제라든지, 그죠? 그 엔진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시운전은 정말 많이 하면 좋겠지만, 뭐 100km 이상 타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정도라도 시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방지턱돌도 한번 넘어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차량 상태가 그렇게 뭐 문제가 있거나, 어우 너무 덥네요. 어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히터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순간 가속력도 그렇고 어떤 엔진의 떨림 같은 것도 없고 변속도 잘 되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지하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큰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진짜 차량 상태가요, 네, 저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내려서 확인해 볼게요. 와,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외부적인 건 제가 반대편 쪽 여기가 살짝 울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울었어요. 여기가 보이시죠? 외부에서 보니까 더 자세히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기가 울었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고지해 드릴게요.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뭐 차량 상태는 금액 대비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앞뒤 범퍼는 분명히 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외관 상태보다는 이 엔진 미션 상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량 상태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 상태를 보셨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보시면 엄청 깨끗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검색하다 보면 누유도 체크 안 돼 있더라고요, 성능상에는. 근데 누유가 있습니다. 누유도 있고 그 외관적인 것도 그렇고 좀 단점들이 좀 있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금액적인 게 이 정도라기보다 또 이런 차량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금액적으로 맞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라면 그 고민 정도 해보시고 아마 구입할 만한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 한번 해보고요. 더 좋은 차량이 있는지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시잖아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차량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